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시장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오늘 급락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한 바는 있습니다. 어제 라이브 방송, 밤에 했었던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쯤 변동성이 세게 올 수 있으니까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장 초반 좀 플러스로 돌려 세우는 듯 하다가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1.5% 가까이 코스피 지수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1%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는데 저가 1.6% 하락까지 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체감 지수는 이 지수 대비해서 훨씬 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부 카카오페이라든가 카카오뱅크 그리고 게임주, 제약바이오주들이 상승하면서 지수 대비해서는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그리고 하락폭도 나름 컸었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역시 종목별 장세라고도 치부할 수는 있겠는데 장 전반적으로 약화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 좀 힘이 좀 없으실 때 조금만 힘내시고요. 보시면은 외국인이 여전히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하락의 원인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은 신종 변이 코로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또 변종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 이거에 대한 위험 경고가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거를 이용하면서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또 장난을 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매수 1,000억까지 했다가요. 또 매도 5,000억까지 했어요. 그러다 장 후반 또 줄이면서 2,600억 선물 매도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거래소에서 외국인 기관이 매도,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게임,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을 매수를 하면서 매수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하락폭이 상당히 큰 흐름처럼 보여졌는데요. 지수를 놓고 보면은 지지를 받아야 될 부분 2,900포인트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밤 미국 시장이 또 반장만 열립니다. 즉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이 우리나라 장중에 확 밀리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우리나라도 밀렸는데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는가, 그거에 따라서 월요일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을 것 같네요. 다만 미국 시장 1% 넘는 하락은 어느 정도 반응이 됐기 때문에요. 뭐 어느 정도 완화만 된다면 우리나라 오히려 상승 출발할 수 있는 여건도 되니까 이 부분 역시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대표적으로 관심 상위권 종목을 올란 종목 하나씩 보겠습니다. 시젠입니다. 며칠 전 시젠, 이틀 전이죠. 시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젠이 오늘 17% 또다시 상승을 하면서 급등 마감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안 좋은 역할을 보여줬죠. 시젠, 코로나 뉴 변이의 확진자 급증 우려, 슈퍼 변이 등장,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확진자 수도 계속 증가세에 있죠. 그런 점에서 이러한 상승세가 대변되고 있어요. 차트 보시면은요, 제가 제시했었던 부분이 7만원 권역이었었죠. 여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며칠 전, 이틀 전이죠. 말씀을 드렸고, 한 번쯤 더 올라갈 텐데 5일선 근방 조정 안 주고 갔네요. 그러면서 돌파까지 합니다. 한 번 더 이슈화가 되는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요,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조정을 주면은 오히려 한 번 더 튈 수 있는 여건도 된다라는 쪽. 그래서 2차 한번 볼 수 있는 영역은 82,000원 영역까지 한번 보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와 같은 맥락의 종목군이 있죠. SD 바이오 센서. 이 종목도 진단 키트 관련주인데 뭐 특별한
개별적인 이슈는 없어요. 말씀드렸었던 신종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시젠이 저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뭐 시가총액으로서는 뭐 좀 더 신규주의지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의 흐름이 나오면서 9% 급등 마감합니다. 이 종목 역시 1차적인 저항대 딱 와 있는데요. 시젠과 같이 연동된다는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이 고가 한번 볼 수도 있겠다. 66,000원 선에 있는 이 고가를 한번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요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급등했는데 특히나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급등했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우리나라 확진자 수 증가 이것이 없었다면 이 종목도 역시 이런 급등세가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슈는 나타났어요. 오늘 나온 뉴스 노바백스 백신 잠정 승인 신청 요걸 했다고 하는데요. 이걸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싱가포르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것도 아니고 싱가포르에 신청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바로 이 노바백스를 위탁 생산하는 업체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죠. 그런 점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오늘 주변 여건, 그러한 이슈, 동반되는 이슈가 나오면서 동반된 상승세가 나옵니다.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신종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주말 동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거에 따라서 다시 한번 고가 34만 원을 한번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다만 1차적으로는 이 고점을 또 돌파해서 계속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중간에 놓여 있는 30만 원, 31만 원 선, 요 부분과 34만 원 선, 요 두 부분에 대한 걸쳐서 저항대가 있다라는 것에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길 권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카카오페이가 한 번 더 상승합니다. 2.77% 상승을 하면서 뭐 주변의 시선을 완전히 끌었죠. 코스피 200 특례 편입 바로 요 부분이 최근 들어서 어제 급등 오늘도 한 번 더 상승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수급에서는요.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에서 포트에는 꼭 편입이 돼야 되는 종목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더군다나 코스피 200에 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올라왔다라는 거, 한 번 더 올라왔다라는 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23만 원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 그 위에서는 매도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돌파 이후 약간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다만 이 종목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십시오. 더 갈 수 있는데요. 일단 조정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5일선을 기다리는 저가 매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 기대를 했었는데요. 지금 3일째 조정이 나옵니다. 급등 이후 3일째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폭을 좀 까먹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삼성전자 승부수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 인수합병 뭐 이런 얘기. 특별한 거는 없어요. 이거는 뭐 어제 나온 뉴스인데 낸드 점유율 48%, 즉 50% 정도까지 낸드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를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는 그닥 없고 오늘 특별히 KB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4분기 D램 가격 주문량 예상치보다 좋게 나올 것 같다. 이거는 상당히 호재의 레포트죠. 반도체는 메타버스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D램
주문이 상당히 늘어날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가격도 예상보다는 좋을 것 같다라는 레포트가 나온 거예요. 이에 따라서 오늘 장 초반에는 플러스 진입하면서 잘 갈 것처럼 보이다가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의 선물,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매 이거에 따라서 하락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길 5일선 근처에서는 혹은 5일선 아래에서는 매수가 맞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한 번 더 내려오네요. 예, 좀 아쉽지만 지금 제 생각에서는요. 2,900선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지지대 설정이 돼 있다면 이 종목은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고요. SK하이닉스 네, 오늘 11만 3천 원 딱 찍고 올라갑니다. 즉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삼성전자와 다르게 외국인 기관이 또 매수를 하면서 아래 꼬리를 달았어요. 예, 이 종목 어제 같은 맥락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가 매수는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저희도 오늘 매수 진입 11만 3천 원 정도 최저가 근처에서 매수 진입을 했는데요. 향후에도 이 종목이 오히려 대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종목 전차 군단, 즉 전기전자, 자동차 이 종목군들이 3,000포인트 돌파를 한 이후 주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그때 고점 치고 빠지고 있는 흐름이네요. 아쉬운 대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 세계 증시에서 자동차주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매, 선물과 연동된 매매 때문에 힘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시장 점유율도 나쁘지 않거든요. 특별히 악재가 없는 가운데 현대차, 아이오닉5 독일에서 일냈다, 포르쉐 제치고 올해 차로, 호재, 그 이외에 미래 모빌리티 이끌 쌍두마차, 현대차, 기아 뭐 별다를 거 없어요. 나쁠 거 없는데 종목이 빠집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한 주의 마무리 짓는 금요일인데요.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